배출하고 있습니다. 냉동을 관리하시면 연비라든가 떨림, 그렇죠, 출력 감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름에 사장님들 냉동을 교환하시면요, 기름값으로 우리가 이제 다 돌려받아요, 여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름값으로 돌려받으니까 교환들 하셔서 시원하게 여름 나세요. 차영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요? 당연히 여름이니까 이제 에어컨 쪽을 이제 주제로 저희가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현재 지금 에어컨이 여러 가지 차종마다 다 틀려요. 포터도, 화물차도 있고, 수용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SUV도 있고. 이제 차종마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에어컨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왜 수리를 해도 뭐 100만 원 들어갔다. 좋다 이거 200만 원 들어갔다 해도 뭐 20만 원 들어갔다고 해도 왜 고장이 날까? 그리고 오늘 차가 나왔는데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 문제가 아닌데 다 정상인데도 기계적으로 뭐 세팅 뭐 어떤 뭐 안에 프로그램 쪽 있죠? 근데 왜 안 시원할까? 현재 오늘 출고가 됐는데 여름이에요. 타는데 안 시원해. 예전 차보다 안 시원해. 그런 이유들. 그리고 그 센터에서 냉동오일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왜 바꾸라고 할까요? 그럼 엔진오일은 왜 바꿀까요? 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시원하죠? 안에 에버 온도 재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고장 나는지. 그렇죠? 그러면 고장을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프러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고장이 안 나냐. 그리고 프러싱 할 때 케미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원리.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겹다 그러면 여기서 끄고 나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형 팔 들고 있을 때 팔 아프실 겁니다. 이거 30분 떠듭니다. 자, 이제 끝까지 하면은 자, 에어컨 마스터 합니다. 이거 웬만한 그 카시압 사장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모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들도 한번 보시면은 저 미친놈도 못 떠드나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노하우를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해면은 차 노하우니까 안 좋겠죠. 제 자신으로서는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샵 사장님들도 보시면 또 괜찮으실 겁니다. 포터도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차량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에마 이제 모니 우리 차 빌려주는 차인데 그냥 제 차예요. 이제 많이들 타신 분들도 있겠는데, 우선은 프러싱을 이제 돌린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전에 이제 프러싱을 돌리는 건 제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찍고, 우선은 현재 고장이 나냐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냉동 오일은 이제 차후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뭐 부품도 여러 가지 다녀봤고 다 해봤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보면 여기 살짝 뭐 컴프레셔도 이제 분리를 해놔봤고, 그쵸? 그 전 영상도 있는데, 저도 계속 떠들다 보니까는 고객하고도 떠들고 계속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좀 색다른 부분이 있어 자꾸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에어컨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래야 냉동 오일을 왜 바꾸라는지 이해가 가십니다. 자, 우리가 엔진을 바꾸냐, 뭐 엔진 분해하면서 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어컨을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정보가 적다고 봅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자꾸 지식이 쌓이고, 작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쏟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거는 출발은 컴프레셔입니다. 자, 이 컴프레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쪽에 풀리가 있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요. 그러면 이 안에가 또 어떻게 생겼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가 또 까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몇 기통일까요, 지금?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10기통이네, 10기통. 근데 이 피스톤 하나가 흡입과 압축을 2개를 동시에 합니다. 피스톤 하나가. 들어가면 흡입, 나올 때는 압축.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똑같아요. 이게 또 오래돼가지고 고착돼서 그러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흡입, 이렇게 나올 때는 압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책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컴프레셔 이렇게 생겼다. 컴프레셔. 뭐 안에 클러치도 있고 여기 밸브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컴프레셔 이렇게 생겼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소유자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빨간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압축을 하니까 뜨겁겠죠? 뜨거워서 빨간 라인을 출발을 하면 콘덴사라는 게, 이 콘덴사는 우리가 가정용어로 얘기하면 실외기,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라디에이터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 회는 따로 콘덴사에 따로 달리는 타입이 있고, 아니면 라디에이터 팬을 같이 쓰는 타입들이 있고, 그런 두 타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팬이 고장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콘덴사라는 놈이 뭐 하는 놈이냐, 여기서 컴프레서 압축 가스를 보냅니다. 기체를 보내요. 기체를 보낸다 그랬어요. 기체를 보내면은 팬이 식혀서 차갑게 만들면 다시 이게 액체화 돼가지고 드라이 필터로 보합니다. 이 드라이 필터는 뭐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가스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말 그대로 드라이.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수분을 제거해주는 필터.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따로 돼 있는 타입이 있고 콘덴사에 붙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사에서 밑에 풀러가지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하얀 거, 긴 거, 위에 있는 못 갖고 내려왔네. 그 긴 거 있는데, 참조 영상으로 긴 거 요거 있어, 스틱처럼. 뭐, 그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수분 필터입니다. 수분 필터고, 가스 필터는 그 밑에 망으로 돼 있어요, 망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전체 필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스 필터, 가스에 대한 수분 필터지, 가스에 대한 필터가 아닙니다. 이 밑에 필터는 따로 달려 있습니다. 얘도 똑같고요. 자, 그러면 드라이 필터는 통과해요. 뭐 깨끗한 가스가 갑니다. 여기까지 액체입니다. 그럼 팽창 밸브. 자, 팽창 밸브는 여기까지 액체라고 했습니다.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바에서는 당연히 액체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액체입니다. 여기서 기체화 됩니다. 막 분사를 해요. 막 분무기처럼. 쫙 분사를 하면 여기서 다시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데 이 사이클이 한 사이클입니다. 자, 그러면 기체하고 액체는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이니까 뜨겁습니다. 뜨겁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뜨겁습니다. 이 자체의 콘덴사가. 얘는 차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용으로 얘기하면 얘는 실내기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틀었을 때요. 그러면 요즘 보면 난방기 있잖아요. 난방기. 그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얘가 콘덴사가 되고 얘가 에바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돌리면 얘가 뜨뜻하니까는 우리가 보통 시스템 에어컨 보면은 우리도 위에 천장에 있는데 겨울에도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돌리니까 이 액체를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따뜻한 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그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겨울에 콘덴사에 가정용 가면 차가운 바람 나옵니다. 근데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액체를 기체로 만든다. 그쵸? 그런데 콘덴사 온도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도에서 왔다 갔다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에바 온도입니다. 에바. 아까도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에바 온도가 여기서 분사를 하게 되면 영하 10도에서 25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에바 온도는요. 대신 계속 영하 25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얘가 얼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핀 센서라든지 이런 온도 센서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주변에도 온도 압력 센서가 들어가고. 그래서 얘가 너무 차가우면 떨어뜨렸다가,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보는 거죠. 실내 온도. 너무 또 예를 들어서 뜨뜻하면 다시 붙여주고 컴프레셔를. 그래서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팽창 밸브로 다시 와가지고 컴프레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빨리 돌아가려면 컴프레셔에 굉장한 예를 들어가지고 빨리 회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빨리 회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회전은 엔진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쵸? 이 피스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여기 유막이 중요합니다. 이 유막이 없으면 압축이 안 됩니다. 압축이. 그러면 오일이 곧 유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압축을 잘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일이 어디냐? 이 안에 이 기계적인 부분들도 통과를 한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부분들. 그러면 오일을 안 바꿨어요. 문제가 됐어요. 어쨌든 오일이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손상이 된다는 얘기죠. 다 안에가. 그러면 이게 손상이 되면은 이 안에는 뭐 이런 볼들도 붙어 다 처리됩니다. 자, 이런 뭐 붙어 있죠, 막. 그러면 이런 가루들이 어떻게 되냐? 컴프레셔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윤활이 안 돼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일 공급이 안 되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다른 원인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 컴프레셔가 망가지면은 일로 다시 가스만 도는 게 아니고 이물질까지 같이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콘덴서가 뜨거우니까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드라이 필터 개판되죠. 팽창 밸브 망가지죠. 에바 이 안에 오일하고 예를 들어서 가스하고 뭐 지저분한 거 다 차버립니다. 꽉 시꺼멓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컴프레셔 고장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싹 걷어내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화됩니다. 에어컨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신 에바 같은 경우에는 차갑기 때문에 콘덴서처럼 뜨겁지 않기 때문에 이물질이 그렇게 완벽하게 습착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만 해도 살릴 수 있는 가망성은 높지만 콘덴서, 드라이, 팽창, 파이프 라인은 살릴 수가 없어요. 저압 라인은 살릴 수 있는 가망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압 라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고압 라인은 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파이프 있습니다. 이 파이프 안에를 청소를 뭘로 할 겁니다. 얼마나 독한 걸로, 뭐 염산으로 하면 나가겠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비사가? 그쵸? 자, 그런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콘덴서가 있고 에바가 있어요. 근데 화물차들은 에바하고 콘덴서 위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오일이 원활하게 잘 안 흐를 수도 있어요. 그 높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다가 오일도 자기 점도가 있습니다. 자기 점도. 거의 국산차는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전 세계 차가 거의 대부분 90%가 90% 이상이 PAG 46입니다. 134A라는 가스를 사용했을 때 134A라는 가스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 90%가 PAG 46. 1234YF라는 친환경 가스를 사용해도 대부분 PAG 46입니다. 자, 여기 1234YF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다 46이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여기 46이 아닌 요즘 또 보면은 30점도도 있고 더 묽은 것도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실적 온도와 이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에어컨 시스템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콤프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오일은 묽은 걸 넣었을까요? 연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46 넣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냥 46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저희가 30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영상 또 찍습니다. 이 차는 30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46 넣으면 됩니다. 르노 344도 PAG 100인데 46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나중 문제고, 현재, 자, 이 에바라는 놈,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들어갑니다. 자, 에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만 라디에이터처럼 생겼어요. 코아르가 생겼는데, 자,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면 이것도 덜 시원합니다. 이게 먼지 많이 쌓이거든요. 항균 필터 잘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항균 필터 안 바꾸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포토들은 항균 필터가 또 밖에만 있지 안에는 없어요.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 차는 있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실내 청소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에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에바가 이렇게 생겼다. 자, 내려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냉동 오일을 바꾸면 이 안에 오일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컴프레셔 상태도 오일을 자꾸, 엔진도 엔진오일 정상하게 바꿔주면 좋잖아요. 근데 컴프레셔도 그래야 싱싱합니다. 건강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내가 준비는 못했어요. 그냥 카센터 가면 다 보일 겁니다. PAG 100을 넣습니다. 근데 컴프레셔에 PAG 46이라고 써있어요. 얘 46 나 넣어주세요. 나 46 넣어주세요. 그러는데 100을 넣어. 그럼 46보단 100이 더 점도가 높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점도가 높아요. 숫자가 낮을수록 점도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동 오일은요. 자, 그러면 점도가 높은 걸 넣으면 얘가 얼마나 부하가 걸리겠습니까? 그쵸? 그런데다가 점도가 높다고 그 점도를 계속 유지하지도 않아. 얘가. 어느 날 보면 PAG 46보다 100짜리가 좀 저렴한 거 넣게 되면은, 중국 사이나로 저렴한 거 넣게 되면은, 뭐 1리터에 뭐 10,000원짜리, 인터넷 보면 15,000원짜리 넣게 되면은 40 전부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하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능 나오는 46보다는 100이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무겁게 나오고 연비만 안 나오고 경차들 보면 에어컨 틀면 따르르 난리가 나죠. 그냥 막 차 안 나가고 막 그럽니다. 처음에 순정 우리가 이제 차 출고될 땐 46 다 들어서 나옵니다. 이 컴프레 46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46 써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46을 썼어요. 그럼 다 잘 돌려요. 근데 뭐가 고장나냐 또 차요. 뭐 얘기하겠죠. 규정대로. 저렴한 걸 넣게 되면은 또 어떨까요? 100을 넣으면은 그나마 예를 들어가지고 점도 하강 그래프가 좀 천천히 내려가겠지만 46보다 46도 시작이니까는 하강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 아닙니까? 46이 아니고 제로도 될 수 있어. 제로. 컴프레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엔진에 붙어 있어요. 엔진 손 못 대잖아요. 뜨끈뜨끈해. 왼손은 못 댈 정도입니다. 그러면 걔가 과연 46을 버티고 있을까요? 제가 항상 보면은 왜 상급 이레콘 거, 이탈리아 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서는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자. 그러면 컴프레셔가 얘가 얼마큼 빨리 돌리냐. 그러면은 컴프레셔는 어차피 다 똑같고 시스템은 다 차마다 똑같아요. 100대면 100대, 1000대면 1000대, 만대면 만대, 10만대, 10만대, 100만대면 100만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출고될 때. 그런데 현대에서 파는 양이 그렇게 많이 쏟았다 그래 팔렸다 그래요. 근데 컴프레셔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케미칼은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빨리 돌리냐에 따라서 가스는 얼마큼 빨리 돌리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온도가. 실내 온도가 틀린 겁니다. 이 에바 온도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에바는 어차피 외부의 공기를 통과시켜서 에바를 식힙니다. 열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얼마큼 빨리 영하 15도, 20도, 25도까지 떨어뜨려야 항상 빨리빨리 떨어뜨려야 어떻게 해요? 식는 만큼 빨리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에가 시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일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지금 이 날씨면은 뭐 영상 한 15도 되겠네요. 이 정도는 뭐 다 시원하죠. 근데 영상 30도가 넘어가면 게임이 틀려집니다. 여름에 막 영상 35도, 30도 내는데 여러분들 오셔요. 사장님, 아유, 안 시원해요. 그럼 냉동을 바꿨어요? 근데 냉동을 바꾸면 뭐예요, 사장님? 10만 킬로 되고, 사장님, 8만 킬로 되고, 20만 돼서 그 소리를 해요. 안 시원하다고. 냉동을 바꾸면 조금은 나요. 괜찮게 그건 나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상태까지는 못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쓸 만큼은 돼도. 그래서 2만에서 3만 킬로마다 새 차 때보다 계속 관리를 해야 그 시원한 게 폐차 때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얘도 계속 쓰다 보면 아무리 좋은 오일 뭘 넣는다고 해서 손상은 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그 하강하는 속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 자, 에바가 있습니다. 그럼 포토나 특히 포토 스타렉스, 그 다음에 뭐 2.5톤, 뭐 화물차들 보면 뭐 25톤도 있고 11톤도 있잖아. 왜 망가지느냐? 에바 때문에 그럽니다. 에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바는 무조건 마이너스 15도, 25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지는데 얘는 뜨거우니까 여기서 컴프레서 시작해서 오일이 흐르더라도 가스는 무조건 회전돼요. 오일이 흘렀어요. 그러면 오일이 여기 통과돼가지고 다시 컴프레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 뜨거우니까 돌아요, 오일은. 근데 얘는 차가우니까 오일이 여기서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바에 오일이 항상 차 있어요. 그래서 제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쵸? 에어컨 전문샵 가면 컴프레서 붙었어. 그러면 뭐예요? 에바 청소했어요? 에바 청소 안 하면은 AS 안 해줘요. 꼭 포토들 그러잖아요. 그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카센터 사장님들도 그렇고.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오일이 없는 차이다, 이 얘기. 이거 왜 차 있을까? 오일이요. 오일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버라고 해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크노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은 다른 지금 제가 이 영상 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오일류 데이터를 봐도 이레콘 거 빼고요. 지금 보면 동점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냉간시 때 몇 도에서도 오일이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엔진오일 보면 뭐 5W30이다. 뭐 0W30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0은 뭐 예를 들어 영하 뭐 60도에서도 유동력이 흔들려요. 뭐 5는 뭐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위니까는 여기서 영하 뭐 예를 들어서 뭐 40도에도 흔들려요. 뭐 10은 뭐 예를 들어서 흔들려요. 몇 도에? 뭐 한 25도 되겠죠, 영하. 그런데 그게 안 써 있어요. 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레콤은 마이너스 50도가 써 있습니다. 흐름 전도가요. 마이너스 50도여도 얘가 오일이 굳지 않고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에바 아까 들어갔지만은 얘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한 25도나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레콤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도 이상 떨어집니다. 밑으로. 사이트에 보면 다 나와 있어, 네이버에. 그러니까 이거 파는 사람 아니에요. 안 팝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제품 이제 이렇게 좋은 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50도니까 얘가 25가 떨어지니까 흐르겠죠? 그쵸? 여기 안 멈춰 있습니다, 에바에. 그럼 오일이 들어가요, 컴프레셔까지. 회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일이 안 좋은 거 쓰고, 그러니까 보면 pH 100은 그나마 더 심해요. pH 100 넣어요. pH 100 넣으면 저렴한 거 pH 100 넣으면 여기 다 차 있습니다. 컴프레셔 공급 안 되죠. 그 다음에 pH 40 넣어 저렴한 것도 동점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영상은 높기 때문에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응고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레콤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차영이. 이레콤 하는 이유가. 오일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토들 보면 다 붙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프러싱,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영, 딴 데서 그래요. 작년에 사장님 150만원이 또 250만원 수리했어요. 근데 올해 또 붙었어요. 근데 또 수리했는데 또 이상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미치죠, 당연히. 오일 잘 써야죠. 그쵸? 에바에 오일 다 가 있어서 공급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 바꿔도 안 된다고요. 다 바꿔도. 다 바꾸고 냉동 오일을 잘 바꿔도 오일을 제 거 안 쓰면 또 붙어요. 그럼 우리 형님들도 그래요. 야, 이거 했는데, 이거 잘 가야 수리해도 1년, 2년밖에 못 가. 그렇죠. 오일을 싼 거 쓰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두 번째. 컴프레셔까지 다 바꿨는데 컴프레셔 오일 들어가 있다. 사장님들 다. 근데 정품 바꾸면 pH 40도 들어가 있겠죠. 그 정품 오일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정품 오일도 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컴프레셔 신품 제재적 걸로 갈아도 냉동 오일을 이레콤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래 쓰시게 하기 위해서. 프러싱 꼭 해야 돼요. 제재조 바꾸면 여기 pH 100 들어가 있어요. 제재조 바꾸면 사실 여기 꾸정물 나옵니다. 프러싱 하면요. 그리고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카센터에서는 여기 오일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일 안 넣어. 처음엔 작동되죠. 다 새 건데. 그 해 넘기기 힘듭니다. 정품을 다 정품 바꿨는데도 그 해 넘기기 힘듭니다. 잘 써야 내년 잘 쓰면 잘 쓸까? 그쵸? 근데 대부분 1년에 뭐 2만 킬로 타신 분들도 있고 화물차 중에 어떤 분은 1년에 10만 킬로 타신 분들도 있습니다. 20만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면은 3만 킬로나 운때마저 겨울 빼고 4만 킬로 타면은 무조건 바꾸라 그럽니다. 이 영상도 보시면 잘 쓰고 계십니다. 고장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몇 만이냐면 20만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냉동 오일만 한 4-5번 한 것 같아요. 고장 안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15만 탈 동안 냉동 오일 안 하고 잘 가는데 잘 고장 안 났다. 실제로 컴프레셔 우리가 돌려보면 컴프레셔가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장님들 보면 컴프레셔 돌려보면은 걸리는 게 있어요. 자연스러워야 된다. 뻑뻑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한 번에도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이 볼이 이게 다 망가진 겁니다. 이 판이 벌써 먹은 겁니다. 데미지 먹은 거예요. 이 판이 데미지 먹은 거예요. 얘가 이 볼이 여기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이 데미지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차 떠가지고 뭐 밑에도 이제 컴프레셔 돌려본단 말이에요. 대신 앞에가 클러치 타입만 됩니다. 클러치 타입이 아니고 뒤에 이제 예를 들어 압력 밸브 있는 타입들은 아니에요. 자, 돌릴 수가 없어. 돌려도 그냥 못 돌리죠. 그거는. 클러치 타입들은. 그래서 아직도 클러치 타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재조를 할 때는 꼭 돌려봐야 됩니다. 돌려서 걸리는 느낌 나면은 바로 다시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얘기해야 됩니다. 카센터님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컴프레셔. 저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10만 넘은 차, 15만 넘은 차 한번 보세요. 웬만하면 걸려요, 다. 그동안 관리 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냉동 오일을 프러싱을 해서 잘 빼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기계적인 부분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에어컨은 시원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연비도 에어컨 틀었을 때 하강이 안 된다. 그쵸? 엔진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준다. 그리고 요즘 보면 에어컨 틀을 때 앙 소리 나는 차들, 이런 차들, 새 차가 나오는데도 소리가 난대요. 냉동을 바꾸세요 그럽니다. 저렴한 거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현대기아에서 그렇게 내 까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거 안 넣어줍니다. 살짝 현대기아는 케미칼에서 야박하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오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2, 3, 4, 5는 친환경 가스 아닙니까? 이건 오존층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밖으로 배출을 해도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할까요? PH46 이건 134A용입니다. 그런데 134A인데 그러니까 134A든 1234YF든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 차는 P52라는 요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거 넣으면은 모다가 탈 수 있고요. 오일이 응고될 수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52는 1234YF나 134A나 같이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컴프레셔 자체가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전기 모터 타입들은요. 우리가 하이브리드나 전기 타입들은 스크류 타입입니다. 타입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RPM이 틀려요. 자동차는 뭐 해봐야 RPM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쵸? 그렇지만은 전기차는 그냥 시동 걸고 그냥 에어컨 확 틀었어. 그러면은 훅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기본 3000rpm입니다. 쫙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그만큼 컴프레셔 열도 많이 나고 그만큼 부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POE 100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POE 100 사용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POE 100이 웬만한 데서 못 구하고 1회콘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POE 100이요. 제대로 된 게. 제대로 된 거라 그랬습니다. 또 신나게도 POE 100 싼 거 넣어가지고 컴프레서한테 박살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기차들은 이 수분이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안에 코일 타요. 누전돼서요. 그러면 컴프레셔 바꿔야 돼요. 컴프레셔 부품가만 100만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차. 장난 아니란 얘기죠. 그럼 포토본고 예전에 그런 수리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포토본고 전기차 나오지 않습니까? 에어컨 고장났어요. 장난 아닙니다. 냉동을 바꾸세요. 자주. 그리고 이레콤이라는 회사가 잘 나온 게 이런 식의 쿨샷 이런 것처럼 이런 첨가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거에 맞게끔. 이 설명은 있어요. 너무 길어. 이거는. 근데 이레콤밖에 안 나온다.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어를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코어가 나와요. 코어가 나오는데 차종마다 다 틀리고 전 세계 차가 거의 대부분 여기 안에 이 정도면 됩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코어 인터넷 보시면 이거 하나만 갈면 뭐 망고땡이나 이런 소리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많습니다. 코어가. 자, 밸브 코어입니다. 밸브 코어. 맞는 거 안 꽂으면 절대 안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차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가지 게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은 누가 보면은 뭐 잘났다는 생각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게이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 하나는 바늘입니다. 바늘은 압을 넣어서 테스트할 때는 가능하지만 진공을 할 때는 바늘 게이지로 보면 숨 넘어갑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 빨간 라인을 보면요. 빨간 라인을 볼까요? 여기 이쪽 볼까요? 파란 라인? 파란 라인을 보면은 0에서 10까지 보면 바늘이 당연히 0에서 10이니까 바늘이 10개겠죠. 그러면 바늘 10개에 하나를 쪼개면 또 10입니다. 10개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 0점 단위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0000은 뭐냐면 이쪽에 보면은 바늘 하나가 바늘 1을 말하는 겁니다. 10을 봤을 때 하나의 바늘 하나가 여기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요 0은 바늘 그 10개 중에 하나에 다시 10개를 쪼개는 게 요거 0입니다. 0점 단위죠.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요. 0점 단위에서 진공을 봐서 새는지 안 새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바늘 게이지로 미세한 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미세한 거 못 잡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못 잡아요. 압을 주는 것도 굉장히 압이 꽉 차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은 빠릅니다. 그리고 모든 에어컨은요, 압을 넣었을 때 새는 것도 있지만 진공으로 잡는 게 정석정비입니다.
정석 정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프레셔는 꼭 진공을 해야지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리테나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하우. 그쵸? 거기까지 떠들려면 내가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습니다. 잡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어떤 키트도 있습니다. 그럼 보편적인 키트는 도움을 주려는 거지. 그런 사용 방법과 우리가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바 청소하는 방법, 그다음 왜 안 시원한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길어요. 이것도 길어요. 이것도 지금. 자, 그러면 실제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냉동 오일을 이제 바꾸는데 실제로 얘 오일 양의 오일 색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끝내고요. 이제 쇼츠 영상으로 재밌게 한번 내가 쭉쭉쭉쭉 잘라가지고 한번 몇 개 잘라가지고 핵심적인만 또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자, 우선은 차종은 지금 대기해 놓은 거는 지금 현재 자, 모닝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나갈게요. 모닝이고 장비 켜놨고요. 저압하고 이제 고압 커플링이 있습니다. 하이 리퀴드 쪽, 고압 쪽, 따뜻한 부분, 로우, 그쵸? 이건 에바에서 나온 쪽. 자, 이게 항상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좀 이거 좀 치울까요? 잠깐. 너무 정신 없는데, 그쵸? 자, 여기는 이제 하이 쪽. 하이는 뜨겁죠? 말 그대로 뜨겁고 빨간색 그냥 건드리면 돼요. 그리고 반대는 들어가지도 않아. 자, 꽂고 로우 꽂아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연결 끝. 흡자동 회수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싱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페이지 110. 설명드릴게요. 차량 번호 한번 넣어도 되는데 이거 플러싱에서 5회. 자, 플러싱에서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저압에서 고압, 이거 자동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다. 저압에서 고압 3분, 고압에서 저압. 이거 처음에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하신 분들은 알겠죠? 저압이 어딘지 고압이 어딘지. 그걸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일로 밀 거냐, 일로 밀 거냐, 일로 밀 거냐, 양쪽으로 밀 거냐, 그거거든요. 3분씩. 요게 1사이클입니다. 요게. 요 3번이. 이거를 5사이클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 조정 가능합니다. 우선 세팅은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차종마다 다 세팅 방법이 틀립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 차종에 대한 상태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상태마다. 정보 없음. 그 다음에 냉매 회수부터 정물 회수. 그 다음에 진공은 최소 20분입니다. 최소 20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공 검사. 이상이 있냐, 없냐, 새는데 있냐, 없냐. 신유. PAG 오일인데, PAG 오일이죠? POE가 아니잖아. 이거 전기차가 아니가, 얘가 아니고, 얘가 맞겠죠? 그렇다는 얘기고. 신유 주입량. 말 그대로 아까는 오일량. 이 오일은 뭐냐면은, 이 오일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요거. 오일은 컴프레셔와 이 안에 있는 내 최적을 계산해서 오일량이 차종마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최적을 계산해서 얘는 뭐 예를 들어 110cc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건 제작회사에서 하는 건 저희가 몰라요. 그 다음에 냉면 충전량 450. 뭐 여기 면식에 맞게끔 충전 모드 저압 충전. 뭐 프린터 뭐 사고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플레이 누릅니다. 자, 누르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오일 넣이죠. 그쵸? 자, 그럼 pH 46이잖아요. 46. 자, 얘는 자바라 타입이에요.
진공을 되면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얘가 쭉 위로 쭉. 그래서 여기는 수분이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좋아하는데, 자 250ml입니다. 밀봉되어 있습니다. 왜 밀봉되어 있냐?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아닌 이상은, 자 저희도 많이 사용해도 작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하고 열어요. 여기 빨대 있죠? 저기 빨대 안 뺍니다. 이 안에. 자 색깔을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들어볼게요. 자 투명색입니다. 투명색 꽉 채워볼게요. 자 투명이에요. 투명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투명. 자 보세요. 이 빨대를 왜 안 빼야 되냐면, 사장님, 빨대로 공기가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정량이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빨대가 여기 대부분 보면 진공 타입이 아니고 구멍 내 가지고 있는 타입들이 있는데, 그러면 싼 거 쓰다가 다시 이제 PH46 우리 거 좀 고급 거 좀 돈 많이 준다고 이거 쓴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걸로 사용 안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밑에서 넣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돈 없다고 싼 거 넣어줘. 근데 싼 거 넣는데 나는 좋은 거 넣는다 그러는데, 계속 이거 사용하는 업체 아니면 파이프 라인 안에 오일이 그전 저렴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안 나오는 게. 그게 내 차로 들어갑니다. 나는 좋은 오일 넣는, 전 오일을 계산하고요, 내 차는 싼 거 넣고 들어갑니다. 섞여서. 그래서 뭐냐, 항상 하려면은 사람이라는 게 지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꾸준하게 사용해야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것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카센터 보는 것보다 소비자 상대로 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 이거 준비했으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는 폐 오일을 빼는 데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냉동 오일을 빼는 겁니다. 자, 깨끗이 비워놨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신호 오일도 벗고 폐 오일도 비웠고요. 세팅 다 했으면 뭐냐면 뭡니까? 꼬지요. 뭐야, 가스 부족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이제 가스 이송후 이제 한다. 오케이. 자, 가스 이송후 자동으로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 나오죠. 이거 프러싱 시간입니다. 진공 시간, 넣는 시간, 오일 들어가는 시간, 뺀 건 프러싱 시간이고요. 요거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실행 중. 지금 현재 저압 라인에서 고압 라인을 보냅니다.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고압 라인에서 저압 라인 보내고, 그 다음에 저압 고압 동시에 하고, 그게 1사이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5회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폐유 배출량은 나중에 폐유가 얼마나 나왔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폐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폐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 다음 사이클 때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저압이냐 고압이냐, 고압에서 저압이냐, 양방향이냐, 이 차종마다 약간은 틀리지만은 많이 나오는 쪽은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빼줘야 됩니다. 폐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프러싱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폐유 색깔이 중요합니다. 색깔이 결명제 색깔이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아까 넣은 것처럼 맑은 거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차가. 그쵸? 자, 그리고 이 차는 뭐 내가 신차부터 관리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맑은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제가 프러싱을 한번 한 차입니다. 저희가 콘덴서 한번 터져가지고 바꾸면서 이제 내력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컴프레셔나 나머지 데미지가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죠. 콘덴서 터지면 데미지 무조건 먹습니다. 깨끗이 나오길 바라야겠죠. 우리 차니까. 냉동 오일 교환 주기는 정리를 하면 2만에서 3만 킬로다. 그리고 겨울 때는 냉동을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운때가 때가 맞으면은 뭐 10,000km를 또 오버하죠. 상관은 없으니까. 만약에 가을 정도에 3만 킬로가 도래됐다고 하면은 교환을 하고, 근데 겨울 내내 예를 들어서 나는 탈 것도 없는 에어컨 안 쓰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겨울 내내 예를 들어서 4만 5만 원 탔네? 그래도 보면 해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무슨 에어컨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앞에 성에 탄다고 에어컨 틀지요. 왜 안 틀어요? 그쵸? 왜 안 틀어요? 내가 틀고 싶지 않아도 틀려요. 안 돼요. 갈아야 되고요. 정확한 건 갈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객님의 주머니 사정과 그런 거에 따라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새 차처럼 오래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냉동 오일을 너무 저렴한 거 쓰면 안 된다. 에바라는 놈에서 예를 들어서 냉동 오일이 다 너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통과를 못 한다. 그래서 컴프레셔에 오일 공급이 안 된다. 저희는 차용은 그냥 1회권 것만 추천합니다. 나머지 추천 안 합니다. 다 써봤지만 그렇게 저희가 그전에도 그렇게 포토나 본거 플러싱을 뭐해도 또 고장이 나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좋은 거 계속 쓰다 보니까 1회권 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된 차는 없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회권 쓰는 지가 한 3년 되는데, 재작년엔 좀 있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드물게 뭐 못 해봤고요. 우리 차들은 새로운 손님은 해봤고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또 올해도 한번 가봐야겠죠. 근데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동을 잘 관리하시고 시원한 여름 나시면 될 것 같고요. 냉동을 관리하시면 연비라든가 떨림, 그렇죠, 출력 감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름에 사장님들 냉동을 교환하시면요, 기름값으로 우리가 이제 다 돌려받아요. 여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름값으로 돌려받으니까 교환들 하셔서 시원하게 여름 나세요. 자, 효초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세요. 깔략깔략하게 때 제가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